안녕하세요. 쿨캣입니다. 국시가 얼마 안 남았는데요. 모의고사 풀면서 점수가 안 나오네 하면서 좀 좌절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을 2번, 3번 치시는 분들은 모의고사 점수가 오르지 않는다면 걱정하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간호조무사 시험 과목하고 출제 범위를 보면서 내 공부법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지금 문제를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호조무사 시험은 크게 4과목이 나와요. 기초간호, 보건간호, 공중보건, 그 다음에 간호실기 이렇게 4과목이 나오고요. 각각의 과목마다 이런 디테일한 출제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시험 범위가 출제되는 비중에 따라서 칸을 다르게 해놓은 건데요. 기초간호랑 간호실기만 봐도 65점이 나오고요. 간호조무사 시험 합격점이 60점 이상인 걸 감안했을 때 여기서는 진짜 점수를 따기 좋은 과목이죠. 반면에 보건간호, 공중보건은 사람들이 정말 걱정을 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만 정작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이거는 진짜 잘해봐야 35점밖에 못 얻어요. 이 과목의 특성을 알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만약에 점수가 잘 안 나온다면 기초간호나 간호실기를 통해서 점수를 올려주는 게 필요하고요. 보건간호와 공중보건은 진짜 열심히 해도 힘든 과목이기 때문에 득점을 하기보다는 과락 면제에 초점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모의고사 점수별로 유용한 팁이 있다면 공유를 해드릴게요. 일단 지금 모의고사를 봤더니 80점 이상으로 고득점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분들은 이미 공부법도 알고 있어요. 자기만의 공부법도 있고 노하우도 있으신 분이고요.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다. 점수가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기초간호 30점으로 되게 잘 나왔고요. 보건간호 12점, 그 다음에 공중보건도 18점, 실기도 24점으로 총 84점이 나왔어요. 다 꽈락 이상으로 점수도 잘 받고 총점이 60점 이상이어야 합격인데 이미 충분하죠. 지금 이분들은 오답노트를 관리하면서 틀린 문제를 좀 돌아보고 지금 컨디션과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직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교과서나 아니면 보시는 교재가 있다면 거기에 세부적인 내용을 좀 더 봐서 점수를 더 올리면 좋겠죠. 그리고 시험 직전에 시험장 가서 후루룩 볼 수 있는 요점 정리 노트나 뭐 볼만한 거 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기초는 22, 보건간호 9, 공중보건 10점, 그 다음에 실기 20점. 이래서 꽈락도 없고 점수도 61점으로 합격입니다. 이렇게만 나와도 합격이죠. 근데 불안한 거예요. 만약에 시험장 가서 내가 59점 나오면 어떡해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매번 모의고사를 칠 때마다 60점, 뭐 63점 이러면 되게 불안하잖아요. 이런 분들은 공부법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꽈락도 면제하고 점수도 충분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일단은 이런 분들은 보건간호랑 공중보건에서 꽈락이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여기 점수가 요 6점이나 8점대로 아슬아슬하게 걸려 있다면 이 부분은 꽈락이 워낙 나오기 쉬우니까 여기를 좀 더 요만큼 한두 문제라도 옮길 수 있게 노력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보건간호 공중보건이 요 중간대 정도로 점수가 잘 유지가 되고 있다면 점수를 채우기 위해서는 기초간호랑 실기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저한테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 다들 공중보건, 보건간호가 어렵다고 하면서 여기만 공부하면 되나요? 하고 많이 물어보세요. 여기는 꽈락만 면제하면서 좀 안정권으로 요 정도 점수만 나오면 괜찮아요. 너무 6점, 8점 요런 데는 아슬아슬하긴 하지만 안정권으로 요 점수가 유지가 된다면 괜찮아요. 왜냐면 요 과목에서는 진짜 죽어라 해봤자 35점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점수를 진짜 10점, 20점 요 부족한 점수를 채우기 위해서는 요 기초간호, 실기과목 여기서 점수를 채우셔야 됩니다. 여기 기초간호에서 5점이 올라가고 실기에서 5점만 올라가도 총 10점이 올라가요. 그래서 60점이신 분들은 70으로 올라가고 70점이신 분들은 80으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죽어라 해서 진짜 1, 2점 올리느니 기초간호와 실기에서 10점, 20점 이렇게 올리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아까 위에 분들까진 괜찮아요. 그래도 합격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진짜 안타까운 케이스죠. 1, 2점 차로 불합격하시는 분들. 꽈락도 없어요.
꽈락도 없는데 15점, 14점, 16점, 14점 이래가지고 59점 이렇게 나온 케이스죠. 꽈락은 하나도 없지만 60점이 안 돼요. 그것도 1, 2점이 모자라서 안 돼요. 아까 위에 살펴본 분들이랑 비슷해요. 일단 보건간호 공중보건에서 점수가 안정적으로 나오는지 봐주세요. 여기서 꽈락이 나온다면 진짜 여기는 열심히 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꽈락이 없으면서 점수가 안 나온다? 이거는 진짜 기초간호랑 실기에서 점수 채우셔야 됩니다. 진짜 이분들의 특성은 1, 2점이 모자란 원인이 여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를 죽어라 하시는데 여기는 점수 받기도 되게 힘들 뿐더러 여기서 1, 2점 올린들 점수 개선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진짜 꽈락을 할 수 있니 없니 그런 과목이지 점수를 채우는 과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꽈락이 하나도 없는데 점수가 안 나왔다 하시는 분들은 기초간호랑 실기 이쪽을 공부를 좀만 더 하시면 진짜 이 과목에서 플러스 5점만 내도 69점으로 합격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기초간호랑 실기에서 점수를 채우세요. 이런 분들도 계시죠. 점수는 되게 잘 나왔는데 꽈락이 하나 있어서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보건간호도 뭐 12점, 공중보건도 16, 실기도 24점으로 꽈락도 없고 되게 안정권으로 점수도 잘 나왔어요. 하지만 기초간호가 2점 부족해가지고 기초간호가 마이너스 2점, 2점이 모질라가지고 나는 충분히 60점 이상이지만 한 과목이 꽈락이 나와서 불합격한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 케이스는 좀 보기 드물어요. 보통 꽈락이 안 나온다 하면은 점수도 잘 나오거든요. 꽈락 안 나오시는 분들은 아슬아슬하신 분이 있어서 그렇지 다 합격점 이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되게 드문 케이스고요. 보통은 꽈락이 나왔다 하면은 보건간호랑 공중보건에서 꽈락이 나오기 쉽죠. 그래서 근데 뭐 사람에 따라서 기초간호에서 꽈락이 나오시는 분도 있고 실기에서 꽈락이 나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과목별로 공부 전략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기초간호 같은 경우는 출제 과목이 정말 많습니다. 치과부터 한방, 모성간호, 아동간호, 뭐 응급간호, 성인간호 정말 과목이 많고요. 범위가 넓다는 얘기는 모든 과목에서 중요한 걸 뽑아야 되기 때문에 시험관들 입장에서는 되게 깊숙한 문제를 내기 힘들어요. 왜냐면 내야 될 건 이만큼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 뽑기도 바빠 죽겠는데 어려운 문제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런 특징이 있으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그 다음은 요 기초 간호가 아무리 과목이 많다 한들 메인 과목이 있습니다. 성인 간호랑 모성 간호 쪽에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해부는 한두 문제밖에 안 나와요. 하지만 얘는 포기하는 순간 성인간호, 모성간호, 간호실기부터 쭉쭉쭉 뒤에 과목까지 다 영향을 주면서 망하기 쉽기 때문에 해부 같은 경우는 한두 문제밖에 안 나오지만 포기하면 안 되는 주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시간이 없어. 그래서 뭐 하나 빼줬으면 좋겠어 하면 한방을 너무 신경 써서 투자하지 마세요. 한방은 정말 한두 문제밖에 안 나올 뿐더러 정말 쉬운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따로 막 진짜 하루 이틀 쏟아서 공부하기보다는 제가 2장으로 압축한 프린트물 드릴게요. 그것만 보셔도 충분하고 시간이 없다면 안 보셔도 무방합니다. 기초간호는 정말 과목이 많은데 양리, 치과, 영양 이런 과목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과목을 따로따로 공부하기보다는 공부를 하되 성인간호, 모성간호, 간호실기랑 연관을 해서 같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얘네들은 단독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얘네들을 해야 어차피 성인간호도 풀고 모성간호도 풀고 간호실기도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초 과목은 말 그대로 다른 과목의 기초가 되는 과목입니다. 그리고 요 과목을 신경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실기나 보건간호, 공중보건 등등도 이해도가 높아져가지고 점수가 잘 나오기 좋아요. 기초간호에 좀 꽈락이 나왔다 싶으신 분들은 성인간호, 모성간호 쪽에 초점을 두시고 해부를 좀 더 이해를 하면 다른 과목들도 이해가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성인, 모성, 해부 요 세 파트에 좀 초점을 두시고 나머지 사이드 과목들은 다른 과목들의 기초가 된다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고 한방에는 너무 치우치지 말아라 하는 공부 방법을 조언 드릴게요. 다음은 보건간호 공중보건에서 꽈락이 나오는 케이스입니다. 이 과목은 꽈락이 정말 나오기 쉬운데요. 내가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해서
꽈락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애초에 문항 자체가 작아요. 100문제에서 40개 맞추는 거랑 10문제에서 4문제 맞추는 건 정말 차이가 있어요.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여기서 맞추는 게 찍더라도 좀 더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진짜 여기는 내가 머리가 나빠서 꽈락이 나오는 게 아니라 문항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꽈락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특히 용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본 게 아니라 되게 제도적인 거, 법적인 거, 아니면 뭐 전문적인 거, 이런 게 많아서 좀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꼬아서 내지 않는 과목이기 때문에 답이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뭐에 대한 벌금은 얼마 이러면서 딱 정해져 있고 이건 바뀌지가 않고 꼬아서 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내가 죽어라 공부해서 고득점 해야지, 만점 맞아야지 하기보다는 꽈락을 면하는데 초점을 맞춰주세요. 그리고 요거는 기출문제만 좀 푸시다 보면 유형이 파악되고 충분히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 부분만큼은 문제풀이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다는 없지만 그래도 시험 직전에 한번 같이 문제를 풀고 가시면 안정적으로 점수가 나오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간호실기에서 꽈락이 나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간호실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꽈락이 나오기 정말 어렵거든요. 문항수 자체가 많기 때문에 30점에서 15개도 아니고 12개만 맞추면 꽈락이 안 나와요. 그만큼 실기는 진짜 문항수가 많기 때문에 절반 이상 맞추기 정말 좋은 과목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되게 드물게 실기에서 꽈락이 나온다 하면은 좀 공부 방법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간호실기는 세부 과목이 없습니다. 기초 간호만 해도 성인간호, 모성간호, 양리, 응급간호, 한방, 치과 뭐 이렇게 많거든요. 보건간호도 뭐 보건교육, 보건행정, 환경보건, 산업보건 세부 과목이 있고요. 공중보건만 하더라도 의료법, 인구와 출산, 모자보건 이런 과목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실기는 이거 딱 한 과목입니다. 과목 하나가 통으로 출제되는 만큼 범위가 넓고요. 간호실기가 어려운 게 단어 하나 때문에 답이 바뀌기 쉬운 과목입니다. 그만큼 어다르고 아다른 문제를 잘 파악하셔야 되고요. 명확한 답이 없어요. 물론 문제 자체가 깔끔하게 나오면 이건 누가 봐도 답인 게 맞지만 가끔은 이게 답인지 저게 답인지 의문스러운 문제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최선의 답을 골라야 되기 때문에 이게 조금 어려워요. 나머지 4개가 확실한 오답이기에 이걸 골라야 하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렵고요. 이 30점 안에는 무조건 어려운 문제 안 나옵니다. 누구나 맞춰야 되는 문제를 50% 이상 내주고요. 진짜 100점 방지용으로 한두 문제? 뭐 많게는 한 5문제? 요 정도는 진짜 좀 누가 봐도 못 풀만한 문제를 내주고요. 그 다음에 한 5문제 정도? 한 5에서 7문제 정도는 좀 공부를 해야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내기 때문에 실기에서는 점수가 안 나오기가 좀 진짜 어려운 과목이라고 봐도 돼요. 그리고 간호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요구하는 과목이지만 그만큼 디테일한 내용도 많기 때문에 이 디테일을 알아야 단어가 바뀌더라도 답을 쉽게 고를 수 있는 과목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미 교과서를 한 번 이상 정독하셨다고 보고 예시를 드려볼게요. 간호실기에서 소변검사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소변검사 키워드 한번 돌아볼게요. 일반적인 소변검사는 첫 소변을 조금 버리고 중간 소변부터 가져오라고 합니다. 24시간 소변검사도 있죠. 24시간 동안 내 소변을 모아오는 그런 검사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 첫 소변은 무조건 버려야 됩니다. 이거 버리는 이유? 지금 보는 첫 소변은 내가 검사를 시작하는 시점에 생긴 소변이 아니라 그 이전에 생긴 소변이기 때문에 그건 버리고 두 번째 소변부터 모두 다 수집을 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첫 소변을 제외하고 내가 만약에 까먹거나 놓친 소변이 있다면 이 검사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요게 키워드고요. 멸균요 검사라는 게 있죠. 멸균적으로 채취해야 되는 소변 검사인데 이 또한 처음에 나오는 소변을 조금 버리고 멸균 주사기, 멸균 시험관에 수집을 합니다. 왜냐면 얘는 멸균적으로 요 처치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이제 문제에서 보기가 요렇게 나오는 거죠. 일반 소변 검사를 하는데 멸균컵을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넣으면 헷갈리기 쉽습니다. 일반 소변 검사는 그냥 말 그대로 일반 종이컵에 해요. 굳이 돈 들여서 멸균 시험관, 멸균컵 이런 거 할 이유가 없죠. 굳이 한다면 뭐 아무 상관은 없지만 그렇다고 이걸 꼭 해야 된다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설프게 알면은 일반 소변 검사, 멸균컵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오답을 고르기 쉽습니다. 다음은 24시간 소변 검사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고 칠게요. 근데 중간료부터 받는다 이런 문장이 있다면 현혹되기 쉽습니다. 모든 소변이 다 뭔가 중간 소변부터 받고 하다못해 멸균료 검사도 첫 소변 조금 버리래요. 그렇다고 24시간 소변 검사가 중간료를 모으는 검사는 아닙니다. 첫 소변만 버리는 거지 두 번째 소변부터는 모두 다 빠짐없이 수집을 해야 되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하다못해 간단한 소변 검사만 하더라도 어설프게 알면은 헷갈리기 쉽고 점수가 나오기 어려운 과목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멸균료 검사에서 확장이 되면 폴리와 넬라톤까지 도뇨하는 그런 것도 과목 특징이 나올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퍼지는 연계되는 과목이 많기 때문에 넓게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디테일까지 빠짐없이 암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쉽고 어떻게 보면 어려운 과목입니다. 그래서 실기만 단독으로 공부하기보다는 기초간호, 보건간호, 공중보건 요게 다 된 이후에 간호실기를 한 번 더 보시면 뭔가 쌓여서 간호실기라는 과목을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쉬워질 거예요. 시험을 보고 나시면 내 점수가 꽈락인지 합격인지 요거 계산하느라 많이 고생하시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 블로그 가셔서 요 그림 하나 다운받아서 표시하세요. 그냥 점으로만 찍어도 요 파란 박스 안에 있으면 꽈락이 없다는 뜻이고요. 60점이 넘으면 합격입니다. 그래서 요 파란 테두리 안에 내 점수대가 포함되어 있고 점수가 60 이상이다 하면 합격이니까 너무 복잡하게 계산하지 마시고요. 이것도 보기 어렵다 하면은 여기서 엑셀을 받아주세요. 엑셀 받으시면 내 점수를 입력할 수 있게 칸을 만들어 두었거든요. 그러면 꽈락인지 합격인지 바로 수식이 나올 수 있게 걸어놨으니까 요거 받으셔서 점수를 입력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시험 잘 보시고요. 궁금한 점이 있거나 고민거리가 있다면 언제든지 유튜브나 블로그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시간 날 때 틈틈이 답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